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저자이자 과학고를 졸업한 초등교사, 그리고 현재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에서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 뿌이뿌이 하우쌤, 하우영입니다. 책의 출간에 맞추어 앞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법, 과학대회, 발명대회, 그리고 자녀교육법에 관한 생생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줄 장슬기 학생과 이 장희훈 학생을 소개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뉴턴에서 창의력 팡팡을 담당하고 팡팡.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장슬기입니다. 전설의 슬기군요. 자, 2023년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 합격자인 장슬기 학생. 우리 초등학생일 때도 가족여행을 가도 명절에도 이 선생님과 과학 발명 공부를 하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 합격자 장희훈 학생이 함께 하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틀뉴턴에서 아이디어 뱅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장윤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뱅크 좋아요. 이렇게 슬기와 희훈이는 저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5학년 때부터 함께 하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강과산, 그리고 박쥐, 민물고기 탐험 안 해본 것이 없고 전국의 상을 휩쓸고 마음껏 능력을 전국에 펼치고 있는 우리 슬기와 희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하우쌤과 리틀뉴턴의 공부법, 그 문제집을 고르는 비법입니다. 오늘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학년 슬기, 그리고 1학년 희훈이, 그리고 경남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저 하우쌤의 비밀을 대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슬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문제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집중해서 많이 풀었고, 다른 과목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수학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학습지를 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로는 다양한 그 문제 유형들을 접해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심화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목별로 다 문제집을 풀 수는 없을 거고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문제집을 골랐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죠. 이 중학교 공부부터는 이 문제집이 필수입니다. 특히 과목에 맞춰서. 그럼 이 수학 문제집은 슬기는 어떻게 골랐나요? 일단 저는 교과서를 다 풀고 나서 그 심화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샀던 거기 때문에 네. 최상위라고 적혀 있는 최상위. 네. 그런 문제집 2권을 통해서 복습하고 혼자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거나 선생님께 물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심화 단계에 있어서 단계별로 푸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1등급, 최상위 이런 말이 들어가는 문제집을 골라서 같이 푸는 거. 이걸 이야기해줬네요. 적어놔야 되겠어요. 문제집의 출판사보다는 심화 문제집 2권,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와 문제집 잘 필기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슬기 했으니까 이제 희훈이도 이 문제집을 고르는 팁을 한번 공개해 볼래요? 일단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중요한 게 일단 먼저 교과서고요. 교과서로 일단 개념을 먼저 학습한 뒤에 교과서 부록에 달려있는 기본 문제나 그런 심화 문제들을 먼저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풀고 가는 것이 제 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기 전에도 이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들, 그리고 부록에 있는 포함된 문제들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의 내용이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익힌다면은 이제 여러 문제집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중학교 때
이제 길러뒀던 수학적 사고력을 통해서 아니, 수학적 사고력을 드디어 활용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양보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슬기랑 희윤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만약에 했다면 꼭 문제집 많은 걸 풀 게 아니라 유형별로 나눈 그 문제집 한 권이라도 좋다, 뭐 두 권이라도 좋은데 일단 그 유형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문제집을 핵심은 유형을 파악하기 쉬운 걸 고르는 게 좋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EBS 하우쌤인 저 하우영 선생님의 팁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학교의 교과서 출판사가 다 달라요. 그쵸?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과목별 출판사를 알아뒀다가 그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들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문제집을 이렇게 다 풀어보기보다는 그 문제집을 총 며칠 만에 끝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공부하려는 시기 내에 적어도 뭐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문제집을 고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친구들 보면 문제집을 많이 사서 한 번만 보고 나는 공부 다 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끝내는 문제집은 공부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슬기나 희은이는 여러 권의 문제집을 보는 것 그리고 한 권만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것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 일단 저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여러 번 산 친구들 보면은 이러면 이제 문제 유형을 많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한 권만 풀어도 대부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네. 한 권만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 한 권을 풀다 보면은 그 문제 중에 자신이 못 풀었던 문제가 꼭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런 것의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즉 한 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슬기는 어때요? 저도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희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집을 사든 거의 다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미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두 번째 풀 때는 별표를 쳐놨다던가 아, 아니면 네네. 중요하다고 체크해놨던 맞아요. 거를 다시 풀어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또 선택하고 나한테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여러 번 풀 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풀면서 자기한테 맞는 문제를 찾고 그리고 보완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맞아요. 두 친구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보면 모범생들이나 이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문제들에게 또 기호를 표시하기도 해요.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어떤 거는 별표,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가 또 볼 문제들은 또 특별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쵸? 그래서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하고 학생의 수준부터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까지 뭐 점진적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문제 유형을 받는지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성적이 우수한 선배, 친구들에게 문제집을 추천받아 보거나 해당 문제집에 대한 온라인 서점에서의 다른 학생들의 리뷰 그리고 평가들을 참고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이렇게 슬기나 희윤이처럼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 온라인 해설 영상이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 자료 그리고 추가 연습 문제, 뭐 질의응답 게시판 등 부가적인 학습 자료나 뭐 홈페이지, 뭐 플랫폼이 있는 것도 기준이 됩니다. 뭐 희윤이나 슬기는 뭐 특별하게 또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저는 제 교과서의 출판사에서 발매한 문제집을 우선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그게 1순위고 2순위는 이제 문제의 느낌을 보거든요. 1순위는 출판사, 2순위는 뭔가 유형, 이게 느낌 이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문제가 이 책에 많이 실려 있는지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출판사를 먼저 보고 유형이 출판사 꼭 아니더라도 이게 필요한 유형이 있으면 그걸 발췌해서 보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또 슬기는 어때요? 저는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내는 형식을 보는데 어떤 문제집은 식만 줘놓고 증명하라 또는 뭐 A랑 B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로만 된 책이 있고 어떤 문제는
상황을 주고 여기서 내가 식을 찾아서 증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떠오르는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을 기르기 위해서 그 상황을 제시하고 식을 내가 찾아내는 그런 문제집 그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집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슬기나 희은이나 자신들만의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문제집을 볼 때,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어떤 유형, 그리고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 자신에게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노하우들 저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하며 이 문제를 풀고 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추가 학습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도 꼼꼼하게 조사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많으므로 학생들의 학습 유형에 맞게 이런 보조 자료도 뭐 학습지나 아니면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주는지도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노하우들이지만 전부 다 제 후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준다, 그죠? 네, 앞으로도 이런 분야로 다양한 영재학교가 생겨가지고 네. 저 같은 친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갖가지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우영 선생님과 함께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문제집 고르는 비법을 저 하우영 선생님과 리틀 뉴턴의 보물인 한국과학 영재학교 장슬기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윤이 함께했습니다. 와, 그럼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